새벽 4시 30분. 서울 망원동의 낡은 빌라 3층. 형광등 스위치를 켜는 딸깍 소리가 정막을 깼다. 나는 신말순, 73세. 망원시장에서 말순이네 칼국수를 25년간 운영했다가 5년 전에 가게를 접었다. 하지만 내 몸은 여전히 시장의 새벽을 기억한다. 침대 옆 탁자에 놓인 안경을 쓰고 낡은 가죽 커버의 장부를 펼쳤다. 펜촉이 종이를 긁는 사각거리는 소리만이 고요한 새벽을 채웠다. 2025년 6월 27일 금요일. 혈압1만 3,885 어제보다 3 올라감. 날씨 맑음 미세먼지 보통. 지출파 2단 3,000원. 계란 한 판 6,500원. 메모 미나 새벽 3시부터 쿵쿵거림. 아랫집 항에 전화 2통. 나는 모든 것을 꼼꼼히 기록했다. 그래야만 마음이 놓였다. 시장에서 장사할 때도 그랬다. 하루 매출, 손님 수, 심지어 단골 손님들의 표정 변화까지 적었다. 남편이 10년 전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로는 더 집착적으로 기록했다. 기록하면 알 수 있고, 알면 통제할 수 있고, 통제하면 두려울 게 없다고 믿었다. TV를 켰다. 아침 뉴스 시간이었다. 화면 하단에 흐르는 자막이 눈에 들어왔다. 속보 딥페이크 보이스피싱 급증. 가족 목소리 똑같이 흉내 내 금전 요구. 나는 펜을 멈추고 화면을 응시했다. 딥페이크. 또 모르는 단어가 나왔다. 요즘은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서 따라가기 힘들다. 그때 또 다른 뉴스가 이어졌다. 화제의 영화 K-팝 데몬 헌터스 흥행 돌풍. 춤으로 악마를 물리치는 신개념 액션. 악마를 잡는다니. 제목부터 으스스하네. 나는 불편한 마음으로 채널을 돌렸다. 그때였다. 타닥 타닥 쿵. 옆방에서 리듬감 있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벽이 미세하게 진동했다. 미나가 또 댄스 연습을 시작한 모양이었다. 시계를 봤다. 4시 45분. 저 아이는 대체 언제 자는 거야? 반대편 방에선 키보드 타자 소리와 마우스 클릭 소리가 연달아 들려왔다. 준호 녀석이 또 밤을 새운 것 같았다. 가끔 방문 틈새로 파란 불빛이 새어나왔다. 나는 한숨을 쉬며 일어났다. 물 한 잔 마시러 부엌으로 갔다가 미나 방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문틈으로 음악 소리가 새어나왔다. 빠른 비트의 K-팝이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방 안은 작은 무대였다. 벽 한쪽에는 전신 거울이 세워져 있었고 바닥엔 요가 매트가 깔려 있었다. 형광등을 끈 채 스탠드 조명 하나만 켜놓은 미나가 거울을 보며 춤을 추고 있었다. 검은 레깅스와 크롭 티셔츠를 입은 모습이 마치 운동선수 같았다. 이마와 목덜미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다. 미나야. 내 목소리에 미나가 깜짝 놀라 돌아봤다. 이어폰을 빼며 거친 숨을 내쉬었다. 할머니. 깨웠어요? 아니, 원래 이 시간에 일어나. 근데 넌 밤새 뭐 하는 거니? 아랫집에서 또 전화 왔어. 미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죄송해요. 근데 이거 소음 아니에요. 예술이에요, 예술. 예술? 새벽에 쿵쿵거리는 게 무슨 예술이야? 할머니는 이해 못하실 거예요. 이건 K-팝 데몬 헌터스 안무예요. 영화 보신 적 있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럼 모르시겠네. 이건 단순한 춤이 아니라 배틀이에요. 팀워크로 악마를 물리치는 거라고요. 미나의 목소리에 열정이 묻어났지만 내게는 그저 변명으로 들렸다. 그 어지러운 악마 같은 거. 대체 그런 게 뭐가 좋다고.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미나의 얼굴이 확 일그러졌다. 방금 전까지 반짝이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게 식었다. 악마 같다고요? 할머니는 항상 그래요. 제가 하는 거면 다 이상하고 쓸모없고 악마 같다고. 할머니 눈엔 제가 그냥 악마로 보이는 거죠.
미나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가가 붉어지더니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제 꿈도, 제 열정도 할머니한텐 그냥 소음이고 악마짓이네요. 맞죠? 쾅! 미나가 방문을 세게 닫았다. 문짝이 흔들리는 진동이 내 가슴까지 전해졌다. 나는 멍하니 복도에 서 있었다. 차가운 바닥이 맨발에 닿았다. 막 해가 뜨기 시작해 창문으로 희미한 빛이 들어왔다. 준호 방에서 의자 끄는 소리가 들렸다. 아마 미나와 내 말다툼 소리를 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문을 열고 나오지는 않았다. 그 아이는 늘 그랬다. 갈등을 피하고 자기 방에 숨어버리는 게 습관이었다. 아침 7시. 식탁 위엔 내가 차려놓은 아침상이 놓여 있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 나물 반찬. 평범한 한식 아침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평범하지 않은 물건이 하나 더 있었다. 미나의 응원봉이었다. 투명한 플라스틱 막대 안에 LED 전구가 들어있는 그것은 식탁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마치 휴전 협상 테이블 위에 총처럼. 미나가 먼저 식탁에 앉았다. 눈은 부어 있었지만 표정은 무표정했다. 학교 교복을 입은 모습이 평소보다 더 어려 보였다. 고등학교 2학년 17살. 부모님이 해외 발령을 받아 2년째 나와 살고 있는 손녀딸이었다. 응원봉 치워. 내가 말했다. 싫어요. 이것도 제 일상의 일부예요. 밥상에 장난감을 올려놓는 게 무슨 일상이야? 장난감 아니에요. 이건. 미나가 말을 더듬었다. 그리고 심호흡을 한 뒤 차분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할머니, K-팝 데몬 헌터스에서 응원봉은 단순한 응원 도구가 아니에요. 팀원들끼리 신호를 주고받는 라이트 시그널이에요. 빛의 색깔과 전멸 패턴으로 전술을 공유하는 거죠. 영화는 영화고 현실은 현실이야. 현실에서도 우리 댄스팀이 이걸로 동작 타이밍을 맞춰요. 공연할 때 관객들과 소통하는 도구이기도 하고요. 나는 코웃음을 쳤다. 그렇게 밤새도록 춤춰서 돈이라도 벌어오니 대학은, 취업은, 미래는 생각해봤어? 미나의 얼굴이 붉어졌다. 돈이 전부예요? 할머니 세대는 그것밖에 모르죠. 꿈이나 열정, 자아실현 같은 건 사치라고 생각하시죠? 사치 맞지. 내 부모님이 해외에서 고생하시는 것도 다 너 뒷바라지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런데 넌 여기서 뭐 하는 거니? 그때 준호가 방에서 나왔다. 15살, 중학교 3학년. 미나보다 2살 어린 남동생이었다. 역시 부모님과 떨어져 나와 함께 살고 있었다. 안경에 곱슬머리, 후드티를 입은 모습이 전형적인 집돌이였다. 한 손엔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다. 또 싸워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싸우는 거 아니야. 대화하는 거지. 내가 말했지만 준호는 식탁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다. 밥그릇을 받아들고는 숟가락으로 밥을 한 입 떠먹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보기 시작했다. 준호야, 밥 먹을 땐 핸드폰 좀 그만 봐라. 네. 대답은 했지만 여전히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나는 답답했다. 이 아이들과는 대화가 통하지 않았다. 내가 아는 세상과 그들이 사는 세상이 완전히 달랐다. 내 장부를 펼쳤다. 자, 우리 집 규칙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 미나가 신경질적으로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또 규칙이요? 첫째, 밤 10시 이후 소음 금지. 둘째, 하루 3시간 이상 공부. 셋째, 스마트폰 사용 시간 제한. 할머니. 미나가 소리쳤다. 우린 기계가 아니에요. 할머니 장부에 적힌 대로 움직이는 로봇이 아니라고요. 그 순간 내가 응원봉을 치우려고 손을 뻗었다. 하지만 실수로 팔꿈치가 응원봉을 쳤다. 탁! 응원봉이 테이블에서 떨어졌다. 그리고 뚝! 플라스틱이 두 동강 났다.
LED 전구가 담긴 부분과 손잡이 부분이 분리되어 바닥에 나뒹굴었다. 식탁이 조용해졌다. 미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할머니, 미안,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일부러든 아니든. 미나가 벌떡 일어났다.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할머니는 항상 그래요. 제 세계를 존중하지 않아요. 이건 단순한 물건이 아니에요. 제 팀 동료들과 함께 돈 모아서 산 거예요. 우리의 첫 공연 기념품이었다고요. 미나가 부서진 응원봉 조각을 주워들었다. 할머니는 제 무대를 망가뜨린 거예요. 제 꿈을, 제 세계를 부숴버린 거라고요. 그리고는 가방을 집어들고 현관으로 뛰어갔다. 학교 안 가고 어디 가는 거야? 상관하지 마세요. 쾅! 현관문이 3개 닫혔다. 준호가 조용히 일어나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나 혼자 식탁에 남았다. 차가운 된장찌개, 손도 대지 않은 계란말이,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응원봉 조각들. 내 손에는 여전히 장부가 들려 있었다. 3월 15일 마이너스 가족 과목 실패. 쓰려다가 펜을 놓았다. 기록할 수 없는 마음이었다. 오후 2시. 미나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학교에 전화했더니 오전 수업만 듣고 조퇴했다고 했다. 준호는 학교에서 돌아온 후 방에만 있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부서진 응원봉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순간 접착제로 붙여보려 했지만 LED 회로가 끊어져 불이 들어오지 않았다. 내가 너무했나?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할머니.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준호 목소리였다. 순간 준호가 학교에서 돌아와 방에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렸다. 할머니, 나 준호인데. 큰일 났어요. 목소리가 울먹이고 있었다. 준호야, 무슨 일이니? 저 지금 경찰서에 있어요. 친구랑 PC방 갔다가 시비가 붙어서. 상대방이 많이 다쳤대요. 머릿속이 하얘졌다. 뭐? 경찰서? 합의금이 필요해요. 200만 원. 할머니밖에 부탁할 사람이 없어요. 엄마 아빠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돼요. 손이 떨렸다. 200만 원. 적은 돈이 아니었다. 어느 경찰서니? 내가 지금 갈게. 아니에요. 오시면 안 돼요. 제가 여기서 더 곤란해져요. 그냥 돈만 보내주세요. 계좌번호 불러드릴게요. 뭔가 이상했다. 하지만 준호의 떨리는 목소리가 너무 진짜 같았다. 잠깐, 준호야. 내가 정말 준호 맞니? 할머니. 빨리요. 시간이 없어요. 나는 스마트폰 앱을 열었다. 계좌이체 화면이 떴다. 그때 시장에서 장사하며 몸에 밴 습관이 발동했다. 모든 거래는 장부에 기록한다. 나는 공책을 펼치고 펜을 들었다. 계좌번호 불러봐. KB국민은행 4521-8. 적다가 멈췄다. 예금주 이름이 뭐니? 김준호요. 김준호. 네 이름은 박준호인데. 순간 전화 너머에서 당황하는 기척이 느껴졌다. 아, 그게 경찰관님 명의로 보내야 해서. 수상했다. 나는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다. 준호야, 내가 좋아하는 떡볶이 맛있는 집 이름이 뭐였지? 엄마 손 떡볶이요. 틀렸다. 준호가 좋아하는 건 신전 떡볶이였다. 그때 갑자기 떠올랐다. 준호가 학교에서 돌아와 방에 있다는 사실이. 그리고 노크를 했다. 똑똑. 할머니. 왜요? 준호가 방문을 열고 나왔다. 멀쩡한 모습으로. 나는 전화기를 든 채 준호를 바라봤다. 준호도 상황을 파악했는지 눈이 휘둥그레졌다. 전화는 이미 끊어져 있었다. 준호야. 방금 누가 너인 척하고 전화했어. 뭐라고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내밀었다. 준호가 통화 기록을 확인하더니 얼굴이 심각해졌다. 할머니, 이거 딥페이크 보이스 피싱이에요. 딥. 뭐? 인공지능으로 목소리를 복제한 거예요. 제 SNS에서 음성이 담긴 영상을 가져다가 준호가 급하게 자기 방으로 들어가 노트북을 가져왔다. 할머니, 제가 최근에 올린 영상 있어요. 학교 발표 영상인데. 아, 이거예요. 화면에는 준호가 교실에서 발표하는 영상이 있었다. 3분짜리 영상이었다. 이 정도 음성 데이터만 있으면 요즘 AI는 완벽하게 목소리를 복제할 수 있어요. 나는 충격을 받았다. 정말 준호 목소리와 똑같았다. 떨리는 감정까지 그대로였다. 그럼 미나도 위험한 거 아니니?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누나는 댄스 영상을 자주 올리잖아요. 거기서 목소리도 나오고 위치 정보도 공개되어 있고. 그때 내 전화가 다시 울렸다. 이번엔 미나였다. 진짜 미나의 번호였다. 할머니. 미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저 지금 학원가에 있는데 이상한 사람이 계속 따라와요. 어디니? 정확한 위치 보내. 나는 외투를 집어들며 현관으로 뛰어갔다. 준호도 따라 나왔다. 할머니, 저도 갈게요. 너는 집에 있어. 아니에요. 제가 필요해요. 누나 위치 추적하고 CCTV 위치도 확인해야 해요. 준호가 스마트폰을 들어 보였다. 화면에는 미나의 실시간 위치가 표시되어 있었다. 우리는 택시를 잡아탔다. 대치동 학원 가요. 빨리 가주세요. 택시가 출발했다. 준호는 계속 화면을 보며 미나와 문자를 주고받았다. 15분 후 우리는 학원가에 도착했다. 미나는 한 카페 안에 숨어 있었다. 미나야. 내가 부르자 미나가 뛰어나왔다. 그리고는 내게 안겼다. 할머니. 무서웠어요. 미나가 울먹였다. 나는 미나를 꼭 안아주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우리는 카페에 앉았다. 미나가 차분히 설명했다. 댄스 연습 끝나고 나오는데 어떤 남자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그런데 제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뭐라고 했니? 제 인스타그램 팔로워라면서. 실제로 만나보고 싶었대요. 그리고 제 일정을 다 알고 있었어요. 몇 시에 어디서 연습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준호가 미나의 핸드폰을 받아 확인했다. 누나, 인스타그램 계정 공개로 되어 있잖아. 위치 태그도 다 켜져 있고. 홍보해야 하니까. 이렇게 하면 스토커한테 다 노출돼요. 그때 미나의 핸드폰으로 메시지가 왔다. 예쁜 미나야, 왜 도망가? 나는 내 팬일 뿐이야. 우리 모두 얼굴이 굳었다. 번호를 어떻게 알았지? 준호가 급하게 뭔가를 검색하더니 말했다. 누나 프로필에 연락처 공개되어 있어요. 댄스팀 문희용이라고. 미나가 한숨을 쉬었다. 어떻게? 이제 댄스도 못 추는 거야? 그때까지 조용히 듣고 있던 내가 입을 열었다. 아니다. 우리가 방법을 찾아보자. 미나와 준호가 나를 바라봤다. 할머니가? 그래. 나도 시장에서 장사할 때 이상한 사람들 많이 상대해봤어. 외상값 떼먹고 도망간 사람도 찾아냈고 가짜 돈 쓰는 사람도 잡아냈지. 나는 가방에서 장부를 꺼냈다. 우리도 팀을 만들자. 그 영화처럼. K-팝 데몬 헌터스요? 미나가 놀란 눈으로 물었다. 그래. 너희가 좋아하는 그 영화처럼. 우리도 헌터팀이 되는 거야. 준호가 고개를 갸웃했다. 할머니가 그 영화 아세요? 몰라. 하지만 악마를 잡는다는 건 알아. 그리고 우리한테도 진짜 악마가 나타났잖아. 미나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할머니. 진심이에요? 그럼. 우리 작전 이름도 정하자. 미나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빛과 그림자 작전 어때요? 왜 그 이름이니? 할머니의 장부는 그림자처럼 모든 걸 기록하고 제 춤은 빛처럼 사람들을 모으니까요. 준호는 디지털 귀? 준호가 웃었다. 저는 스카우트요. 온라인에서 정보 수집하는 역할. 우리는 카페 테이블에 둘러앉아 작전을 짰다. 첫째, 모든 송금은 24시간 유예. 내가 장부에 적으며 말했다. 둘째, 외출할 땐 서로에게 위치 공유. 준호가 덧붙였다. 셋째, 화났을 때는 3분 동안 말하지 않기. 미나가 나를 보며 말했다. 나는 쑥스럽게 웃었다. 넷째, 서로의 세계를 하루 1시간씩 경험해보기. 내가 제안했다. 할머니가 댄스 연습 구경하실 거예요? 그래. 너희도 내 장부 작성법 배워야 해. 우리는 손을 모았다. 빛과 그림자 작전 시작. 다음 날 아침. 우리는 거실에 모여 작전 회의를 했다. 벽에는 큰 종이를 붙이고 우리 동네 지도를 그렸다. 일단 우리 동네를 분석해보자. 준호가 태블릿 PC를 켜며 말했다. 온라인 지도와 오프라인 지도를 함께 보자. 나는 내 장부를 펼쳤다. 거기엔 25년간 망원시장과 동네를 다니며 그려둔 손그림 지도가 있었다. 이건 내가 아는 동네야. 망원시장, 버스 정류장, 은행, 병원. 준호가 태블릿 화면을 보여줬다. 이건 디지털 지도예요. 여기 보세요. 텔레그램 오픈 채팅방, 동네 커뮤니티 앱, 배달앱 리뷰. 두 지도는 같은 동네를 그리고 있었지만 완전히 달랐다. 사기꾼들은 이 두 세계를 오가며 활동해요. 준호가 설명했다. 온라인에서 타겟을 물색하고 오프라인에서 돈을 받아요. 나는 핸드폰을 꺼냈다. 그럼 우리도 두 세계를 모두 활용해야겠네. 전화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순자 언니. 나 말순이야. 오순자 씨. 우리 동네 통장이자 30년 지기 친구였다. 어머 말순이. 어쩐 일이야? 언니, 요즘 동네에 수상한 사람 못 봤어? 젊은 애들 노리는 이상한 사람들. 아, 그거라면 나도 들었지. 요즘 편의점 ATM 앞에 이상한 남자가 자주 서성거린대. 흰 모자 쓰고 다닌다더라. 흰 모자? 나는 장부에 메모했다. 그래. 그리고 말이야, 우리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그러는데 밤 11시쯤 되면 검은 승합차가 와서 뭔가 주고받고 간대. 이 정보들을 모두 기록했다. 고마워, 언니. 또 뭐 있으면 연락해줘. 전화를 끊고 나니 미나와 준호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 할머니, 정보력 대단한데요? 시장에서 장사하면 이런 네트워크가 생겨. 손님들, 상인들, 다 정보원이지. 준호가 노트북을 열었다. 저는 온라인 제보를 확인해 볼게요. 망원동 보이스피싱 검색하면 화면에 여러 게시물이 떴다. 어제도 피해자가 있었네요. 수법이 똑같아요. 가족 목소리로 급전 요구. 미나가 핸드폰을 들었다. 저는 댄스팀 단톡방에 물어볼게요. 혹시 이상한 연락 받은 사람 있는지.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정보를 모았다. 작전 3일째. 오후 5시. 미나가 댄스 연습을 간다며 나갔다. 할머니, 위치 공유 켜놓을게요. 배터리 1%라서 충전기 가져가요. 조심해서 가. 6시 30분. 미나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배터리 없어요. 핸드폰 꺼질 것 같아요. 그리고 연락이 끊겼다. 7시. 평소라면 연습 끝나고 연락할 시간인데 소식이 없었다. 7시 30분. 준호가 불안한 표정으로 나왔다. 할머니, 누나 연락 안 돼요. 연습이 늦어지는 거겠지. 하지만 나도 불안했다. 8시. 가족 단톡방에 메시지가 왔다. 미나 사진. JPG. 모르는 번호였다.
사진을 열어보니 미나가 어떤 건물 앞에 서 있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다음 메시지. 미끼는 움직였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준호야. 준호가 뛰어나왔다. 메시지를 본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거 사기팀이 누나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펼쳤다. 미나의 평소 동선을 적어둔 페이지였다. 화요일 마이너스 댄스 연습 홍대 지하 연습실 떡볶이 신촌 지하상가 지하철 2호선 집. 홍대로 가자. 우리는 택시를 잡아탔다. 준호는 계속 미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꺼져 있었다. 누나 인스타그램 스토리 확인해 볼게요. 준호가 핸드폰을 보더니 소리쳤다. 30분 전에 올렸어요. 홍대 연습실. 택시 기사님께 서두르라고 부탁했다.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홍대 도착. 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었다. 우산도 없이 뛰었다. 연습실 건물 앞. 문이 잠겨 있었다. 미나야. 소리쳤지만 대답이 없었다. 그때 바닥에서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다. 부서진 응원봉 조각이었다. 내가 부쉈던 그것과 같은 종류. 이건 가슴이 철렁했다. 미나가 새로 산 응원봉인가? 왜 여기 떨어져 있지? 준호가 주변을 살피다가 소리쳤다. 할머니, 여기 CCTV 있어요. 근처 편의점으로 뛰어갔다. 저희 손녀를 찾고 있어요. CCTV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편의점 알바생이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그건 경찰통에서. 그때 오순자 씨에게서 전화가 왔다. 말순아, 방금 내 손녀 봤어. 홍대 버스킹존에서 춤추고 있더라. 비를 뚫고 버스킹존으로 뛰어갔다. 저 멀리서 음악 소리가 들렸다. K-팝 데몬 헌터스 OST였다. 광장에 도착하니 미나가 팀원들과 함께 춤추고 있었다. 비를 맞으면서도 열정적으로. 미나야. 내 목소리에 미나가 놀라 돌아봤다. 할머니. 준호. 미나가 뛰어왔다. 왜 연락이 안 됐니? 걱정했잖아. 핸드폰이 꺼졌는데 충전기가 고장났어요. 그래서 그때 미나의 댄스팀 리더가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미나 할머니시죠? 미나가 많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왜 비를 맞으며? 공연 리허설이에요. 이번 주 토요일에 구청 행사에서 공연하거든요. 나는 그제야 주변을 둘러봤다. 작은 스피커, 조명, 그리고 열정적인 아이들. 그 메시지는 뭐였어? 준호가 핸드폰을 보여주며 물었다. 미나가 확인하더니 얼굴이 굳었다. 이거 우리 팀 사진인데 누가 보낸 거지? 댄스팀 멤버들이 모여들었다. 이거 스토커 아니에요? 미나 언니 인스타 팔로워 중에 이상한 사람 있었잖아요. 미나가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할머니, 무서워요. 나는 미나를 안아주었다. 비에 젖은 아이가 떨고 있었다. 괜찮아. 우리가 지켜줄게. 그때 댄스팀 리더가 제안했다. 리허설 보고 가세요. 미나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보여드리고 싶어요. 나는 처음으로 미나의 무대를 제대로 보기로 했다. 음악이 시작됐다. 미나와 팀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단순한 춤이 아니었다. 영화에서처럼 응원봉을 검처럼 휘두르고 빛으로 신호를 주고받았다. 대형을 바꾸며 마치 전투를 하듯 춤을 췄다. 아, 이게 미나가 말한 팀워크구나. 춤 속에는 이야기가 있었다. 악마와 싸우는 전사들의 이야기. 그리고 미나가 센터에서 솔로 댄스를 출 때 나는 깨달았다. 저 아이의 춤은 단순한 놀이가 아니었다. 자신을 표현하는 언어였다. 공연이 끝났을 때 나도 모르게 박수를 치고 있었다. 미나야, 멋있었어. 미나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다. 할머니가 처음으로 제 춤을 인정해 주셨어요.
7장 함정 공개 리허설을 미끼로. 그날 밤 우리는 다시 작전 회의를 했다. 스토커가 확실해요. 누나 일정을 다 알고 있어요. 준호가 노트북 화면을 보여줬다. 미나의 SNS를 분석한 결과였다. 이 사람 봐요. SHADOWLOVE라는 아이디. 누나 게시물마다 댓글 달고 위치 태그 있는 곳마다 나타나요. 미나가 몸을 떨었다. 이 사람. 저번에 학원 앞에서 기다리던 사람 같아요. 나는 장부를 펼쳤다. 그럼 우리가 함정을 파자. 함정이요? 그래. 토요일 공연을 미끼로 쓰는 거야. 미나가 눈을 크게 떴다. 제 공연을요? 공연은 예정대로 하되 우리가 준비를 하는 거지.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라이브 스트리밍을 10분 지연 송출하면 어때요? 실시간인 줄 알겠지만 우리는 10분 앞서 움직일 수 있어요. 좋은 생각이야. 미나도 동의했다. 그리고 저는 일부러 가짜 일정을 SNS에 올릴게요. 진짜 동선과 다르게. 우리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나는 오순자 씨와 동네 어르신들께 부탁했다. 토요일에 구청 행사장 주변 감시 좀 부탁드려요. 그럼. 우리 손녀 같은 미나 지키는 일인데. 준호는 온라인 감시망을 구축했다. 제 친구들한테도 부탁했어요. 수상한 댓글이나 메시지 오면 바로 캡처하기로. 미나는 댄스팀과 함께 대비책을 마련했다. 공연 중에 수상한 사람 발견하면 응원봉으로 신호 주기로 했어요. 토요일 공연 전날 밤. 가족 단톡방에 또 메시지가 왔다. 이번엔 동영상 링크였다. 준호가 먼저 확인했다. 이거 절대 열면 안 돼요. 하지만 늦었다. 나는 이미 링크를 눌렀다. 화면에 충격적인 영상이 나타났다. 미나가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치는 장면이었다. 이게 뭐야? 미나가 화면을 보고 비명을 질렀다. 이거 저 아니에요. 전 그런 적 없어요. 준호가 급하게 영상을 분석했다. 딥페이크예요. 누나 얼굴을 합성한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다. 미나의 학교 단톡방에도 영상이 퍼진 것이다. 미나의 핸드폰이 쉴 새 없이 울렸다. 미나야, 이거 진짜야? 헐, 미나가 도둑이었어. 댄스팀에서 나가라. 미나가 울기 시작했다. 할머니, 어떡해요? 제 인생 끝났어요. 나는 미나를 꼭 안았다. 아니야. 우리가 진실을 밝힐 거야. 준호가 컴퓨터 앞에서 밤새 작업했다. 찾았어요. 영상 메타데이터에 편집 흔적이 있어요. 그리고 화면을 확대해 보여줬다. 여기 보세요. 그림자 방향이 틀려요. 원본 CCTV 시간대와 태양 각도가 안 맞아요. 나는 즉시 행동에 나섰다. 학부모 단톡방에 글을 올렸다. 안녕하세요. 미나 할머니입니다. 영상은 조작된 것입니다. 증거를 확보했으니 24시간만 기다려주세요. 섣부른 판단은 아이에게 평생 상처가 됩니다. 몇몇 학부모가 답했다. 할머니 말씀이 맞아요. 미나는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일단 경찰 조사를 기다려봐요. 토요일 오후 2시. 구청 광장은 사람들로 붐볐다. 미나의 댄스팀이 대기실에서 준비하고 있었다. 미나는 긴장한 표정이었다. 할머니,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넌 최고의 댄서야. 나는 부서진 응원봉을 꺼냈다. 테이프로 대충 붙인 것이었다. 이거, 미안해. 제대로 못 고쳐줘서. 미나가 응원봉을 받아들고 웃었다. 괜찮아요. 부서진 응원봉도 빛을 낼 수 있어요. 무대 시작 10분 전. 준호가 달려왔다. 찾았어요. SHADOWLOVE가 광장 동쪽에 있어요. 흰 모자 쓴 남자예요. 오순자 씨에게서도 연락이 왔다.
말수나 수상한 남자가 카메라 들고 서성거려. 우리의 함정이 작동하기 시작했다. 음악이 시작됐다. 미나와 팀원들이 무대에 올랐다. 관객들이 환호했다. 응원봉의 물결이 일렁였다. 미나는 춤을 추면서도 동쪽을 주시했다. 그리고 응원봉으로 신호를 보냈다. 빨간빛 3번. 위험 신호였다. 나는 즉시 움직였다. 오순자 씨와 동네 어르신들도 함께였다. 저기 있다. 흰 모자의 남자가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포위되어 있었다. 그때 경찰이 도착했다. 준호가 미리 신고해둔 것이다. 김모 씨, 스토킹 및 명예훼손 혐의로 체포합니다. 남자가 발버둥 쳤다. 뭔 소리야? 난 팬일 뿐이라고. 준호가 증거를 제시했다. 이 사람 컴퓨터 IP랑 딥페이크 영상 업로드 IP가 같아요. 디지털 포렌식으로 확인했어요. 무대 위에 미나는 멈추지 않았다. 더 열정적으로, 더 아름답게 춤을 췄다. 마치 진짜로 악마를 물리치는 전사처럼. 공연이 끝났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다. 미나가 무대 중앙으로 나와 마이크를 들었다. 여러분, 잠시만요. 관객들이 조용해졌다. 최근에 저에 대한 가짜 영상이 돌았어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셨을 거예요. 숨을 고르고 계속했다. 하지만 오늘 진실이 밝혀졌어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혼자서는 악마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요. 미나가 나를 바라봤다. 제 할머니가 저를 지켜주셨어요. 장부의 모든 걸 기록하시는 할머니가, 제 춤을 이해 못한다고 생각했던 할머니가 누구보다 강한 전사였어요. 나는 눈물이 났다. 미나가 계속했다. 그리고 제 동생 준호. 디지털 세계의 진짜 스카우트예요. 가짜를 찾아내는 능력이 대단해요. 준호가 쑥스럽게 웃었다. 우리는 빛과 그림자 팀이에요. 서로 다른 세대, 다른 세계에 살지만 함께할 때 가장 강해요. 경찰이 다가왔다. 김모 씨가 자백했습니다. 딥페이크 제작과 유포, 스토킹, 그리고 잠시 멈추더니 말했다. 보이스피싱 조직과도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개인정보를 팔아넘긴 거죠. 충격적인 사실이었다. 우리가 잡은 건 단순한 스토커가 아니라 더 큰 범죄 조직의 일원이었다. 일주일 후 학교 강당에서 특별 집회가 열렸다. 미나가 전교생 앞에서 발표를 했다. 딥페이크의 위험성과 디지털 범죄 예방법이라는 주제였다. 나와 준호도 특별 게스트로 초대됐다. 미나가 발표를 마치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할머니께서 말씀하실 게 있으십니다.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마이크 앞에 섰다. 안녕하세요. 저는 73살 할머니입니다. 학생들이 조용히 경청했다. 저는 여러분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스마트폰, SNS, K-팝. 다 무서웠어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다. 하지만 이번 일을 통해 배웠습니다. 무서운 건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요.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도 배웠어요. 세대가 달라도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면 함께 싸울 수 있다는 것을요. 미나가 다가와 내 손을 잡았다. 우리 할머니는 아날로그 히어로예요. 장부와 펜으로 디지털 악마를 잡았거든요. 학생들이 박수를 쳤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나가 말했다. 할머니, 사실 그 응원봉. 새로 사도 되는데 이걸로 계속 쓸래요. 부서졌다가 테이프로 붙인 응원봉을 들어보였다. 왜? 상처가 있어도 빛을 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우리 가족처럼요. 2025년 7월 27일. 정확히 한 달 후. 우리 집 거실 풍경이 완전히 바뀌었다. 벽 한쪽에는 내 장부와 미나의 응원봉이 나란히 전시되어 있었다. 그 옆에는 준호의 디지털 범죄 예방 가이드를 출력한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저녁 식탁. 자, 오늘은 우리 가족 규칙 최종 버전을 만들자. 내가 새 공책을 펼쳤다. 미나가 먼저 말했다. 첫째, 모든 금전 거래는 24시간 유예 후 가족 확인. 준호가 이어받았다. 둘째, 개인정보는 최소한만 공개. 위치 태그는 실시간 금지. 내가 덧붙였다. 셋째, 서로의 세계를 일주일에 1시간씩 체험하기. 그럼 할머니도 춤 추실 거예요? 미나가 장난스럽게 물었다. 그래. 대신 너희도 장부 쓰는 법 배워야 해. 우리는 새로운 규칙을 하나 더 추가했다. 넷째, 갈등이 생기면 3분 침묵 후 대화 시작. 다섯째, 가족 모임은 핸드폰 무음 모드. 여섯째, 서로의 꿈을 응원하기. 규칙을 다 적고 나니 미나가 일어났다. 할머니, 준호, 잠깐만요. 미나가 방에서 뭔가를 가져왔다. 새 응원봉 2개였다. 할머니 것이랑 준호 것이에요. 우리 팀 공식 굿즈. 응원봉에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빛과 그림자 마이너스 라이트 앤드 섀도우. 이제 우리도 공식 팀이에요. 준호가 응원봉을 켜봤다. 파란빛이 났다. 와, 색깔도 바꿀 수 있어요? 응. 할머니는 금색, 나는 은색, 준호는 파란색. 나는 응원봉을 들어봤다. 생각보다 가벼웠다. 이걸로 뭘 하는 거니? 할머니, 일어나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미나가 음악을 틀었다. K-팝 데몬 헌터스 OST였다. 기본 동작은 이래요. 하나, 둘, 셋. 나는 어설프게 따라했다. 준호도 함께 움직였다. 우리 셋이 거실에서 함께 춤을 췄다.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 집 거실은 빛으로 가득했다. 응원봉의 빛, 그리고 우리 가족의 빛으로. 에필로그. 6개월 후. 나는 구청에서 시니어 디지털 안전 교육 강사가 되었다. 미나는 청소년 딥페이크 예방 캠페인 홍보대사가 되었다. 준호는 디지털 포렌식 동아리를 만들었다. 우리는 여전히 가끔 싸운다. 하지만 이제는 싸우는 법을 안다. 3분 침묵, 그리고 대화. 오늘도 미나가 새벽에 춤을 춘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알람을 맞춰놓는다. 새벽 4시 30분. 미나와 함께 스트레칭을 하는 시간. 할머니, 유연성이 좋아지셨어요. 73년 된 뼈라 쉽지 않네. 우리는 함께 웃는다. 악마는 여전히 어디에나 있다. 하지만 우리도 어디에나 있다. 빛과 그림자처럼. 2025년 10월 31일. 할로윈. 미나가 제안했다. 할머니, 오늘 K-팝 데몬 헌터스 코스프레 하실래요? 뭘 입으라고? 할머니는 마스터 헌터 역할이에요. 팀의 리더. 나는 미나가 준비한 의상을 입었다. 검은 재킷에 금색 장식. 그리고 허리에는 내 장부를 담는 특별 제작 홀스터. 준호는 디지털 스카우트 의상을 입었다. 파란색 후드티에 여러 개의 스마트 기기를 장착한 벨트. 미나는 라이트 댄서 의상이었다. 은색 의상에 LED가 박혀 있어 움직일 때마다 빛이 났다. 우리는 동네 할로윈 축제에 나갔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환호했다. 와, 진짜 데몬 헌터스다. 한 아이가 다가와 물었다. 할머니도 악마 잡아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 할머니가 제일 잘 잡지. 가짜뉴스 악마, 보이스피싱 악마, 딥페이크 악마. 다 잡아. 아이가 눈을 반짝였다. 어떡해요? 미나가 대답했다. 우리 할머니는 기록의 마법을 쓰거든. 모든 걸 장부에 적으면 악마가 도망가. 준호가 덧붙였다. 그리고 우리는 팀이야. 혼자서는 못 이기는 악마도 함께하면 이길 수 있어. 그때 오순자 씨가 나타났다. 어머, 말순이. 너무 멋있잖아. 오순자 씨도 마녀 복장을 하고 있었다.
언니도 참 잘 어울려요. 우리는 함께 사진을 찍었다. 그 사진은 나중에 구청 홍보물에 실렸다. 세대를 넘어선 디지털 안전 지킴이들. 지금 이 이야기를 쓰는 것은 2025년 봄이다. 나는 74세가 되었다. 미나는 대학에 갔다. 예술대학 실용무용과. 준호는 고등학생이 되었다. 정보보안 동아리 회장이다. 우리는 여전히 함께 산다. 아침마다 나는 장부를 쓴다. 2025년 3월 15일. 날씨 맑음. 혈압 1만 3080 안정. 오늘의 계획 미나대학 공연 관람. 준호 코딩 대회 응원. 오순자 언니와 차 한잔. 메모 가족이 있어 행복하다. 미나가 방에서 나왔다. 할머니, 오늘 공연 오시는 거 맞죠? 당연하지. 응원봉도 준비했어. 준호도 나왔다. 할머니, 제 대회도 온라인으로 볼 수 있어요. 링크 보내드릴게요. 고마워. 우리는 함께 아침을 먹었다. TV에서 뉴스가 나왔다. 신종 AI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미나가 말했다. 또 새로운 악마네. 준호가 대답했다. 괜찮아. 우리가 있잖아. 나는 두 아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래. 빛과 그림자가 있는 한 악마는 이길 수 없어. 창밖으로 봄 햇살이 들어왔다. 응원봉이 그 빛을 받아 반짝였다. 부서졌다가 붙인 흔적이 더 이상 상처로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우리가 함께 싸운 증거였고 함께 이겨낸 훈장이었다. 작가의 말. 이 이야기는 실제로 증가하고 있는 딥페이크 범죄와 보이스피싱을 배경으로 했습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범죄도 진화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진화할 수 있습니다. 할머니의 아날로그 지혜와 손자녀의 디지털 감각이 만나면 어떤 악마도 이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당신의 가족과도 빛과 그림자 팀을 만들어 보세요. 서로의 세계를 인정하고 함께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진짜 가족입니다. 안전수칙 다시 한번. 1. 모든 송금은 24시간 유예. 2. 가족 목소리여도 다시 확인. 3. 개인정보는 최소한만 공개. 4. 수상한 링크는 절대 클릭 금지. 5. 혼자 고민하지 말고 가족과 상의. 당신도 데몬 헌터스가 될 수 있습니다.